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23일 코스피, 나스닥, 비트코인 마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계속해서 트럼프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시기입니다. 지금 자, 오늘 우리나라 SK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 LG전자, KTNG 오늘 이렇게 쭉 실적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이제 계속 쭉 실적 발표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텍사스 인트루먼트 반도체죠, 그죠? 미국에. 그 다음에 내일로 가면 우리나라 LG엔솔, 그 다음에 기아, 현대모비스, 하나오션, 삼성전기. 자, 미국으로 가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라이즌. 그다음 월요일로 가면은 미국의 AT&T. 화요일로 가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보잉, 로키드 마틴, 스타벅스, 제너럴 모터스, 시스코. 수요일로 가면은 대한항공, 미래에셋, 아모레. 수요일이 중요하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매그니피센트 7 중에 3개가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알리바바, IBM, ASML, 반도체, 그 다음에 퀄컴. 자, 목요일로 가면 네이버,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캐터필러. 자, 수요일, 목요일까지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캐터필러 보면은 미국의 지금 투자 상황, 건설 상황, 경기 상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로 가면 삼성전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 다음 미국으로 엑슨모빌, 에브비, 쉐브론. 지금 줄줄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되는 것이 작년 4분기죠, 그죠? 이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변동성 가지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 쭉 끝나고 난 다음에 진정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고 역대 최고 실적 좋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지만 삼성 썩 좋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LG 부품 계열사 실적 부진, 일부 대기업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조선, 그죠? 전력 설비 이렇게 좋은 것들 빼고 중소형주들은 실적 부진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실적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변동성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목요일이 끝났고 내일 금요일이고 다음 주는 긴 연휴로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금요일은 항상 시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긴 연휴를 앞두고 연휴 전에는 자금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자, 오늘부터 실적 발표 우려하고 그 다음에 긴 연휴 대비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힘이 좀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좀 힘을 뺄 필요가 있다, 그죠? 자, 내일 금요일도 매매를 할 때 힘을 빼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오선을 이탈하고 긴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강력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죠, 그죠? 좋은 것만 나오면은 좋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장은 트럼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예요. 트럼프가 강하게 말하면 시장에서는 겁먹고 출렁. 그런데 아직 그게 말이지 실제로 한다는 거 아니잖아. 다시 올라가자. 그러다가 또 트럼프가 강하게 말하면은 또 출렁. 겁먹고. 그런데 그것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검토해 본다는 말인데 다시 올라가자. 이런 형태거든요. 그 말은 출렁출렁 겁줄 때가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가지고 올라갈 때는 출렁출렁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챙겨주고 출렁할 때 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실적과 설 연휴라는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실적과 트럼프 변수가 있으니까 미증시가 여기서 진행이 되어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살짝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짝이에요, 그죠? 자, 어제 중요한 부분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지만 하루 만에 추석 연휴 실적 우려 등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선을 깼기 때문에 단기적 하락 가능성이 생겼지만은 엄청 큰 폭락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연휴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빼고 비중에 10%, 20%, 30% 정도만 좀 줄였다가 내일이든 다음 주 금요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좀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좀 야금야금 사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분봉을 한번 볼게요. 60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던 추세, 여기 지지를 받다가 오늘 오전에도 지지받고 반등 시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죠? 단기 추세를 이탈 중이다.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를 살짝 이탈 중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선 이탈하고 있고, 상승하다가 음봉, 양봉, 음봉으로 전형적으로 약간 조정받는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와봤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증시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어제도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했지만 하루 만에 조정받았죠, 그죠? 여기서 또 내일 바로 반등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내일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이 라인, 우리가 한 달째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라인,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저항받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죠? 오늘 외국인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설 연휴 전에 단기 상승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죠? 자, 거래량 줄다가 거래량 잘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갔지만 외국인이 그래도 그 전에 아래쪽에서 많이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기적으로는 상승,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생겼다. 요 정도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기회다. 자, 미국은 지금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이 추세선 회복을 해주었죠. 그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요걸 돌파했다가 내려왔지만은 요걸 돌파한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 돌파가 다음에 올라갈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 전에 있던 매물대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러 갈 겁니다. 미국 증시도 다시 여기를 회복을 해줬잖아요. 조정이 온다 그래도 일단 한번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회복은 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여기 추세 회복도 되지만 이 추세 돌파도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돌파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죠? 꽤 많이 상승했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보통 이 정도 폭이고 급등할 때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꽤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상승 다음에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꽤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줍줍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계속 그냥 홀딩, 올라갈 때는 그냥 홀딩 즐기시면 되고 여기서 신규 매수는 늦은 거예요. 그죠? 신규 매수는 눌러줬을 때 하는 것이다. 신규 매수는 다음 눌림목, 그 다음에 그 전에 샀던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세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 눌림목을 기다리면 된다. 그죠? 지금 상승을 즐기면 되고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이 많은 사람은 홀딩해도 되겠지만 현금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1%, 2%, 3%, 5%, 10% 정도 현금을 만들어서 다음 눌림목에 줍줍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자, 오랜만에 매그니피센트 7 한번 보면은 자, 엔비디아 이 돌파한 부분, 이 부분 반등 120선, 이 부분 반등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실적도 좋고 자, 트럼프 AI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지금 AI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자, 미국하고 러시아 냉전이었죠. 자, 이때는 우주 전쟁이었잖아요. 누가 우주에 뭘 더 보내냐, 사람을 먼저 보내냐, 로켓을 더 많이 발전시키느냐, 요것이 전쟁이었다면 자,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죠. 그죠? 이 냉전의 핵심이 AI다. 그죠? 자, AI 핵심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우리나라 잘하고죠. 그죠? 원자력,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반도체고,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죠? 하지만 역시 시세가 나왔죠. 그죠? 일단 이런 고점대까지 왔으니까 이 고점대 맞고 내려간지 돌파력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플은 신고가 만들고 난 다음에 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판매 부진, 그 다음에 컨센서스 하회 이런 것들 때문에 악재들로 인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매물대의 하방 부분 200선, 220선 이 근방을 지켜준지 확인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에 있어서 또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박스권 상단, 하단, 상단 저항 내려오면은 중간부터 줍줍 가능하고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 역시 중요한 회사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추가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돌파되어 있고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 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가면은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 갭 채우지 않고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놀다가 내려와서 이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은 갭 채우러 내려가겠죠. 그죠? 아마존 정직하게 지그재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그재그를 잘 보면은 다음에 줍줍 구간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 메타 역시 정직한 지그재그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의 테슬라 급등 다음에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급등하면은 조정이 와야 된다. 자, 이 조정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줬었고 바닥 다음에 반등, 그 다음 다시 조정 받고 있는데 이 바닥은 여기 위쪽에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면은 좋은 쌍바닥 다음에 추세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자, 현 시간 나스닥 선물 지수는 살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미국도 실적 발표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은 긴장을 하는 모습이죠. 그죠? 비트코인 뷰는 또 깼습니다. 계속해서 10만 달러 돌파 다음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상승 다음에 그냥 건강한 조정 중이다. 지금까지는 10만 달러나 이렇게 내려온 추세 여기를 지켜주면 된다. 계속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설 연휴 하루 남았습니다. 남은 하루 살짝 좀 힘을 빼자고요. 아시겠죠?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은데 참 구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하하.